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선우용은 밝은 기쁨부터 깊은 슬픔까지 감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4년 김세명과 4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가슴 아프게 끝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1970년에 시작됐는데 당시 선우용 씨는 25세였고 유망한 언론인 김세명은 28세였다.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공통의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만났고 선우용은 두 사람의 지성과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결혼 초기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자녀의 탄생과 마포구의 작은 집에서의 즐거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의견 불일치부터 화해할 수 없는 갈등까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슬픔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데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바쳐 만든 집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김세명이 연하 동료와 온영한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을 때 선우용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용서하려고 노력했고 화해를 위해 가족 회의를 열었으며 심지어 관계를 구하고자 결혼 상담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하고 싶다고 발표했을 때 그녀는 법적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과 그들이 모은 기념품들을 들고 집을 나서던 그날, 선우용은 거실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2014년 6월 15일 일기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었어요. 라고 썼는데 나중에 그녀의 큰딸이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69세의 나이에 외로움을 겪으면서 자녀들이 모두 자라서 집을 떠나게 되면서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은 강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가 종종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지난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몇 시간씩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비극에 기여한 또 다른 슬픔은 이혼 후 김세명과 소원해진 것입니다. 그는 거의 연락을 끊었고 아이들의 생일과 같은 중요한 날에도 그녀를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선우용의 가장 큰 슬픔은 결혼 생활의 끝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월에 대한 배신감, 버림받음, 의미 상실감입니다. 선우용의 경력은 서울의 젊은 꿈꾸는 사람에서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으로 이어지는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68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학교사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식 전수에 대한 열정과 한국 고전 문학에 대한 사랑으로 감동적인 강의로 학생들에게 곧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1975년 그녀는 광주의 한 소규모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당시 여전히 가부장적 이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직업 생활에 큰 진전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세명과 결혼한 초기 가족을 부양할 안정적인 수입원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우용은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예술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으며 여가 시간에는 종종 수채화 풍경을 그리곤 했습니다. 1985년 그녀는 이 열정을 진지하게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서울에서 미술 수업을 듣고 1990년 삶의 노트라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어 20여 점의 그림이 판매되었고 지역 미술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그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양한 곳에서 많은 전시회를 열었고 심지어 일본과 프랑스 등 국제 갤러리에서도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녀가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2005년 그녀가
60세의 나이로 서울국제미술전에서 신진 작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재능과 인내심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선우용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에 남편 가족의 압력으로 교장직을 그만두어야 했을 때는 그녀에게 가장 큰 좌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김세명 씨는 딸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대신 아이 양육에 집중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결정으로 그녀는 위기에 빠졌고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 해에 가까운 친구에게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아서 밤마다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08년에 찾아왔다. 부산에서 열린 그녀의 그림 전시회가 다른 대규모 문화 행사와 시기가 겹치면서 그림이 하나도 팔리지 않아 비참하게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좌절 때문에 그녀는 거의 2년 동안 그림 그리는 것을 멈췄고 계속 그림을 그릴 만큼 재능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선우용을 울리려는 시도는 종종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일을 계속하기 전까지는 2에서 3시간만 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쳐서 심하게 아플 때도 있었지만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교무실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예술계에서 그녀는 1995년 전시회를 위해 대형 그림을 완성하는 데 수개월을 보냈지만 운송 중에 그림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후 인터뷰에서 나는 그 그림 옆에 앉아 아기처럼 울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훈련시키고 일어서서 자신의 열정을 계속 추구하도록 도운 것은 바로 그 눈물이었고 실패를 성공의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선우용은 명예나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직업과 개인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향력 있는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녀는 광주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급여의 일부를 사용하여 학교에 갈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규모가 작았지만 1910년대에 50명 이상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5년 은퇴한 후 그녀는 프리랜서 교육 컨설턴트로 계속 일하면서 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학과 예술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오래 지속될 교육적 유산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선우용은 예술 분야에서 인간의 삶과 감정을 깊이 반영하는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2005년 전시에서 돋보이는 작품인 가을 폭포는 결혼 생활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에 그린 작품으로 바람에 노란 잎사귀가 떨어지는 모습을 이별의 은유로 묘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2005년 수상은 큰 진전이었지만 그녀는 붓을 잡을 때 나이가 들면서 손이 떨리더라도 끊임없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창작해야 한다고 항상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선우용은 행복하고 돈독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2딸과 1아들, 이렇게 3자녀를 키우며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친절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년 가족 모임을 열어 자녀, 손주들과 연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가장 큰 업적은 비록 상처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역경을 극복하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 80세가 되는 그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며 글을 쓰고 있으며 자신의 여정에 대한 자서전을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산입니다. 선우용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 인생에서 아름답고도 고통스러운 긴 감정의 한 장이다.
그녀는 1969년에 김세명을 만났는데 당시 두 사람 모두 젊고 야망적이었습니다. 김세명은 서울에서 열린 어느 파티에서 큰 키와 낮은 목소리의 남자로 첫눈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1970년 5월 20일에 지역교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는 세 자녀를 둔 가정을 꾸리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큰딸 선희 1972년생, 아들 민호 1975년생, 막내딸 지영 1980년생입니다. 선우용은 김세명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두 사람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종종 한강을 함께 걸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한 가장 큰 슬픔은 김세명의 배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그녀는 특이한 징후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종종 늦게 집에 들어오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의사소통이 멀어졌습니다. 2012년 그녀는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에서 애정 어린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가 자신보다 20살 어린 여자 동료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대립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 김세명은 모든 것을 인정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고 그저 변화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선우용 씨는 매일 밤 용서할지 놓아줄지 고민하며 울었지만 결국 2014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슬픔은 배신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녀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장직과 다른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직업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무관심과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떠남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고 혼자 살기로 선택했으며 예술에 집중해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그녀가 한 고백, 즉 한때 깊이 사랑했고 잃었다는 고백은 김세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사랑에